루크는 소년 야구단에서 처음 공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대학에서 스타 투수가 되었지만 반복되는 어깨 건염으로 인해 많은 경기를 결장했습니다. 그러다 어깨 힘줄 2개가 끊어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루크는 자신의 투수 생활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 전문가인 보다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물리치료를 위해 루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일상적인 어깨 강화 운동에 코어 훈련을 추가했습니다. 루크는 완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속 90마일라는 자신의 개인 기록도 달성했고 이후 부상 없이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코어를 강화함으로써 신체의 다른 부분을 모두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놀라운 기계입니다. 650개 이상의 근육이 당신으로 하여금 침대에서 일어나 움직이며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이때 당신의 코어는 그 운동 사슬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어는 복직근 또는 복근 이상을 의미하며 둔부, 등 근육, 고관절, 골반 및 척추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코어는 신체가 만드는 모든 주요 움직임의 시작과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빨리 던지거나 더 멀리 뛰거나 더 안정적으로 느끼려면 강한 코어가 필요합니다. 신체 활동에 있어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정성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코어 안정성에 대한 보다나의 과학적 정의는 신체의 말단 부분으로 힘과 동작의 생성, 전달 및 제어를 허용하는 기본적인 힘입니다. 다시 말해, 몸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코미디에 자주 나오는 바나나 껍질을 밟았을 때 부상을 입지 않으려면 코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순전히 물리적인 의미에서 이 안정성은 3가지 유형의 근육 수축에 의존합니다. 첫 번째는 근수축입니다. 가령, 크런치를 할 때 복근이 짧아지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성 근수축입니다. 점프할 때 복근이 늘어나거나 넘어질 때 몸을 잡아주는 경우에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등장성 근수축으로 복근이 고정된 위치에서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는 경우, 즉 플랭크 자세를 할 때 일어납니다. 코어 안정성에는 자가 수용 감각도 포함됩니다. 흔히 육감이라고 하는 자가 수용 감각은 공간에서 신체의 위치와 움직임을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코어의 제어 능력과 자가 수용 감각의 능력은 부상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다나는 산악자전거를 타다가 50피트 높이의 가파른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경미한 부상으로 살아남았을 때 자가 수용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나요? 목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등이 거북이처럼 굽어져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성인은 매일 6시간 30분 동안 앉아 있습니다. 탈진, 스트레스 및 중력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컴퓨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후방 사슬 방치 또는 휴면성 바닥 증후군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몸의 앞쪽 근육은 지속적 사용으로 인해 팽팽한 긴장 상태이고, 반대로 뒤쪽 근육은 약해져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세는 엉망입니다. 코어 트레이닝은 올바른 자세 훈련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감 있고 날씬해 보이는 자세가 아닙니다. 잘못된 자세는 목, 등, 어깨, 손, 무릎 질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순환을 방해하고 피곤하며 우울하게 만듭니다. 요컨대 당신이 움직이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하루를 채울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자세란 무엇일까요? 우선 척추는 수직으로 정렬되어야 하며 턱은 바닥과 평행하고 양쪽 어깨는 같아야 하며 체중의 균형은 양 다리로 분배돼야 합니다. 반직관적일 수 있지만 좋은 자세는 긴장과 피로를 느낄 수 있는 똑바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목표는 곡선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척추의 자연스러운 공유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았을 때 목에서 중부, 그리고 허리까지 가는 S자 모양의 가늘고 긴 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갈비뼈는 엉덩이 바로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엉덩이를 안으로 집어넣지 말고 들어 올리십시오. 실이 척추를 머리 꼭대기까지 끌어올려 키가 커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코어가 맞물리게 됩니다. 아침에 양치질할 때, 책상에서 일할 때, 저녁을 준비할 때 자세를 조정하고 교정하십시오.
척추를 늘릴 때마다 어떻게 기민함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코어는 기본적인 좋은 자세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움직임 또한 좋은 자세를 권장합니다. 어깨를 원으로 돌리고 졸린 엉덩이에 활력을 불어넣고 요통을 줄일 수 있도록 서 있는 책상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기지개는 근육이 수축한 다음 천천히 늘어나고 이완되는 과정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턱, 팔, 다리를 조이고 크게 하품한 다음 팔과 다리를 최대한 쭉 펴는 것입니다. 이 일련의 동작은 뇌에 감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근육을 재정렬하고 긴장을 줄이며 자가 수용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제시카는 사고 당시 시속 25마일로 웨이크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후 그녀의 무릎은 찢겨져 나갔습니다. 뼈, 연골, 힘줄이 찢어졌고 4개의 인대와 주요 동맥이 모두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가면서도 제시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하고 호흡에 집중했으며 그녀의 고통을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부상 후 몇 달 만에 제시카는 완전한 기능을 하는 다리를 가지고 야생 동물 가이드이자 박물학자로 일하러 돌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제시카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활동적인 여성으로서 코어를 강화했을 뿐 아니라 낙관주의, 지적 호기심, 감사의 인생관을 통해서도 자신의 코어를 강화했습니다. 이 회복 탄력적인 사고방식과 강한 심신의 연결은 그녀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코어는 일반적으로 힘과 균형에 관여하는 신체의 중심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나 코어는 근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래전 고대 그리스인과 인도의 요가 다리는 코어가 몸의 영적 중심이기도 하며 그 힘을 활용하면 실제로 몸의 치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 또한 이러한 발견에 주목하면서 재활에 좀 더 총체적인 접근과 함께 최선의 부상 치료법인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의 예에서 보았듯이 호흡과 명상은 통증을 줄이고 치유력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도입하면 안정적인 정신과 코어를 단련함으로써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를 통해 운동하는 동안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실제로 근육이 더 크고 강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장과 코어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심장은 코어 상단에 있는 호흡 근육인 횡격막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또한 코어를 단련하는 것은 심장의 웰빙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우선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를 높이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횡격막의 신경, 특히 미주신경은 심박수를 낮추고 신체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미주신경은 많은 만성 질병의 근원이므로 명상, 마사지 또는 냉수 샤워를 통해 자극하고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벌처럼 윙윙거리기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천천히 코로 숨을 내쉬면서 몸을 이완시키고 심박수를 조절하고 정신을 맑게 해보세요. 당신의 활동 능력은 단지 좋은 신체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영적 안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을 때 우울해지고 기도나 요가, 스파에 갈 때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당신은 생각 이상으로 이 모든 요인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특정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운명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운명은 당신이 매일의 삶을 사는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의 선택은 실제로 당신의 DNA가 표현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즈 박사가 말했듯이 유전학은 총을 장전하고 당신의 생활 습관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고난 본성을 잘 육성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총체적 보살핌은 자기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에는 정기적으로 운동하고 제때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것들이 포함되며 이는 실행 능력을 향상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7에서 8시간을 목표로 하고 자연스럽게 주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커피 대신 20분이 낮잠을 선택해보세요.
자기 사랑은 또한 잘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50만 명의 미국인은 잘못된 식단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을 위해 가능하면 유기농, 무가공 현지 생산식품을 선택하고 되도록 식물을 섭취하세요. USDA 2020 식단 안내서에 따르면 추천 음식의 75% 이상이 식물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성은 매일 11.5컵, 남성은 15.5컵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당신이 여성이라면 호르몬 변동을 인식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도 자기 사랑에 포함됩니다.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개인 월경 주기 데이터를 사용하여 맞춤형 훈련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팀의 성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물론 당신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무료 모바일 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는 더 섬세한 행동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명상, 감사, 연민을 연습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영성에 접근하는 것은 경이로움, 만족감, 일체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 영성이 높은 수준의 힘, 예술 또는 자연을 통해 우주에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경험, 믿음, 결정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선택은 여기를 떠나 먼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삶을 어떻게 살고 몸과 정신을 돌보느냐에 따라 내일 혹은 미래의 DNA가 기능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을 검색해 봅시다. 상당히 인상적인 복근이지요? 말 그대로 조각된 몸에 두드러지게 돋보이는 전근 코어 근육은 영예롭기까지 합니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그의 몸은 깊은 직은 근육에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 숨어있는 근육 영웅들이 당신을 안정시키고 부상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보다나의 코어 베이스 가이드는 호흡, 자각, 안정성 및 강화 활동을 통해 직근 및 전근 근육을 모두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코어 안정성, 힘 및 조화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 수많은 운동 중 일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익히면 운동 능력은 물론 전반적인 삶에서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먼저 호흡으로 시작합니다. 동적 스트레칭과 결합된 심호흡은 정신과 코어의 연결을 강화하고 자세, 코어 안정성 및 산소 흐름을 개선합니다. 여기에서 중심은 호흡 근육인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이 호흡 운동과 만나면 등이 굽은 거북이 자세와 작별을 고할 수 있습니다.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서로 묶습니다. 손등에 이마를 대고 가슴을 위로 올립니다. 코를 통해 숨을 하복부까지 들이마십니다. 공기가 코어를 채우고 거북이 껍질이 그 위를 떠다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분당 10에서 20회 호흡합니다. 천천히 하려면 4에서 10회 호흡해도 좋습니다. 긴 숨을 내쉴 때마다 복부의 앞쪽, 옆쪽, 바닥에서 부드럽게 누르는데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 횡격막 호흡을 매일 몇 분 동안 연습하여 내면의 코어를 깨우고 정렬하며 균형을 잡도록 합니다. 이제 효율적이고 안전한 움직임을 위해 적절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각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각 단계는 당신의 정신과 몸과 영혼을 하나로 묶는 간단한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복부, 갈비뼈, 가슴 순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쉴 때는 흐름을 반대로 하여 호흡이 복부에서 먼저 나오고 갈비뼈와 가슴에서 나오도록 합니다. 손을 배에 부드럽게 올려놓으십시오.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느끼십시오. 기쁨을 들이마시고 긴장을 내쉬십시오. 다음, 아래 갈비뼈를 찾으십시오. 파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음을 내면의 코어에 집중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코어를 수축하고 숨을 들이마실 때 긴장을 푸는 데 집중하십시오. 이제 정신적, 정서적, 영적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용히 또는 큰 소리로 만트라를 호흡에 맞춰 반복해 보세요. 내가 통제하고 있다. 나는 긍정을 선택한다. 나는 내 코어를 믿는다. 내 몸의 소리를 듣겠다. 나는 역경 속에서도 힘을 찾는다. 나는 위대해질 수 있다. 급류 카약을 타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코어 없이 급류를 항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즉시 뒤집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외상은 무릎이나 발목이 비틀어지고 단 0.04초 후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적 훈련을 통해 신체가 손상을 피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반응하도록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견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누구나 타고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훈련함으로써 키울 수 있습니다. 지근 및 전근 근육을 모두 활성화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보다나의 코어 베이스 가이드에는 이런 코어 안정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플라이오메트릭 또는 점프 훈련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은 운동선수의 코어 안정성, 균형 및 힘을 증진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일종인 하늘뛰기라는 것을 시도해 봅시다.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이 똑바로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팔을 위로 뻗어 머리 꼭대기가 하늘을 향하도록 늘립니다.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쪼그려 앉은 다음 발 뒤꿈치를 통해 최대한 빨리 위로 점프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이 서로 평행이 되도록 부드럽게 착지합니다. 또는 거미처럼 매달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리기 운동은 줄과 자신의 체중을 저항으로 사용하며 코어 근육 조절을 개발하는 효과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보다나 가이드가 소개하는 강화 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음과 정신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는 코어 역시 가장 잘 작동합니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세요. 즐기지 않는 운동에 얽매이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어의 강화 활동을 자신의 개인적인 모험으로 간주해 보십시오. 서핑이나 암벽 등반과 같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필라테스, 요가, 무술, 춤은 심신 연결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근육의 긴장도, 유연성, 지구력, 심장 건강, 조화 및 공간 인식에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약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근골격계, 호흡기계, 심혈관계와 코어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의사들은 웃음의 이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픈 환자를 병원에 코미디언 전당으로 보냈습니다. 또한 14세기의 프랑스 외과의사인 앙리 드 몽드빌은 수술 후 환자의 치유를 돕기 위해 유머 요법을 도입했습니다. 삶은 스트레스를 주기 쉽습니다. 웃고 싶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든 운동이든 명상이든 어떤 활동이든 장난스럽게 접근하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코어 강화를 기억하세요.